안녕하세요. 건빛 경마 팬 여러분. 건빛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경마 방송 먼데이 포커스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지난주 경마 소식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유쾌한 경마, 깊이 있는 분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전문위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석의 정석, 격이 다른 예상을 하시는 건빛 전문위원이죠. 이태복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하는 방송인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제가 경주 분석방송 6회, 3회 통쾌를 통해서 매주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경주 분석방송은 좀 배팅에 관계가 되는 추천마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사항들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먼데이 포커스를 통해서 다양한 경마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데이 포커스는 총 4가지 코너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지난주 성적을 토대로 분야별 베스트 탑을 선정하는 주간 베스트 탑입니다. 두 번째는 복귀 가이드란 코너로 경주 분석의 기본부터 디테일까지 이태복 위원의 분석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 경주를 토대로 우수한 성적을 낸 마필들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는 주중에 펼쳐질 레이스 중 금토일 한 개 경주를 선정하여 미리 분석해보는 레이스 프리뷰 코너입니다. 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코너 주간 베스트 탑으로 유쾌한 경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지난주를 가장 빛낸 조교사와 기수, 경주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별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울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를 가장 빛낸 조교사는 어떤 조교사인가요? 네, 자 지난주 서울 경마장의 탑 조교사는 33조의 서인석 조교사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3승을 올렸습니다. 스타메이커, 노열스타, 그리고 금빛 소나타 요 세 마필을 가지고 3승을 올린 그러한 조교사인데 그동안 이제 서울은 배대선 조교사가 좀 다승 부분에서 확실히 앞서 있는 그런 성적을 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배대선 마방에서 승수를 쌓지를 못했거든요. 단 1승도 못하면서 20승에 머물러 있는데, 이 33조 서인석 조교사가 지난주에 3승을 쌓으면서 이제 19승까지 턱밑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다승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3조 마방의 특징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일반 마방이 좀 국내산마가 강한 마방이 있고요. 네. 또 국내산마는 좀 약하지만 또 외산마가 강한 마방이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의 7조 구자영 마방 같은 경우는 국내산마 필들은 좀 성적이 안 나오는데 구자영 마방은 외산마들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구자원 마방이 좀 어떻게 보면 승수가 매년 좀 적었습니다. 좀 부진 마방 개념이 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외산마들이 선전을 하면서. 근데 이 서인석 마방의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마와 외산마들이 고루 성적을 내줍니다. 그리고 마방의 특징이라면 좀 말을 좀 천천히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적을 빨리 내겠다 이런 다급함이 없이 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입상을 하기 시작하면 연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인석 마방도 올해 탑 클래스에서 항상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3조 서인석 조교사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수 부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기수 부분에서 유승환 기수와 박태종 기수가 4승을 하면서 다승 공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수들보다 좀 더 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기수가 구조 소속의 이찬호 기수입니다. 자, 토요일 날 4번을 기승을 했는데 4번 다 입상을 했어요. 2승, 2착 2회를 했는데 일요일 날 1경주에는 좀
능력에서 좀 처지는 마필을 기승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입상을 못했는데 토요일날 활약이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이찬호 기수가 약간 공백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좀 공백이 있다가 이제 복귀하는데 지난주에 좀 기승감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 주에 토요일 날 4번 입상하면서 예전에 상당히 잘 타던 기수였는데 이제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베스트 기수로는 서울경마장 이찬호 기수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공백 복귀 후에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한 이찬호 기수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부분입니다. 네. 자, 지난주 서울경마장에서 상당히 인상 깊게 뛰었던 경주마는 저는 라온 스마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라온 스마트가 우승하는 경주 동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온 스마트는 이제 9번 게이트에서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내측에 빠른 마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외선 전개를 하면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요. 여기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모습이 이 선행을 나섰던 장산여제가 상당히 하이페이스로 경주를 이끄는 선행마인데, 이 장산여제를 넘어가는 시점이 이 사코너 보통 일반적으로 선행마가 사코너로 돈 후에 이제 외선의 마필들이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사코너 도달하기 전에 이미 외곽에서 넘어갑니다. 엄청난 하이페이스였는데 사코너 도달 타임이 29초 6입니다. 이거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러한 페이스로 뛰었고요. 이렇게 빠른 페이스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끝걸음 200m를 12초 6에 끊습니다. 자세도 전혀 무너지지가 않고요. 3F가 35초 6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마사회가 발표한 주로 빠르기가 5입니다. 주로 빠르기 5에서 59초 4라는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기록을 세우면서 여의승을 했습니다. 자, 이 라온 스마트가 호크윙의 자마입니다. 자, 호크윙이 지금 도입 시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 자마들이 너무나 못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쪽에서는 이 호크윙에 대한 기대치는 완전히 버린 그런 상황인데, 네, 라온 스마트의 부마가 호크윙입니다. 이 호크윙이 이제 처음에 그 마사에서 도입할 시에는 생산 쪽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도입 첫 해부터 수많은 마필들과 교배를 하면서 자마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는데 그 마필들이 좀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유가 이 호크윙 자마들은 좀 전개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좀 근성 부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좋은 모마들하고 많이 교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매니피나 포리스트 캠프나 이러한 마필들에 비해서 너무나 그 자마들의 성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좀 생산 쪽에서는 이제 호크윙에 대한 기대치는 좀 저버린 그런 상황인데, 요 라온 스마트가 아마 호크윙의 대표 자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 마필이 좀 성적을 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또 호크윙에 대한 또 재평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마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비스 주얼스톤이라는 마필이 모마인데 이 목의 형제마 중에 라온보스라는 마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스팅레이가 KLI컵 마일을 제패했을 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라온보스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김영관 마방에서 관리를 했던 마필인데 현재는 이제 권승주 마방으로 마방으로 옮겼죠. 근데 이 라온보스가 상당한 능력마였는데 그 마필과 또 목의 형제마입니다. 그래서 이 라온 스마트도 이 목의 형제마가 워낙에 좀 능력마였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이게 좀 뛰는 모습을 보면 이제 장거리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한 1400까지는 좀 수월하게 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록들 자체가 서울경마장이 좀 좋은 기록이 쏟아져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이 라온 스마트의 1000m 59초 4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봐서 서울경마장에서 좀 지난주 좀 인상적으로 뛰었던 마필은 이 라온 스마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라온 스마트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에서 가장 빛났던 조교사는 어떤 조교사인가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그 김현관 조교사, 19조 김현관 조교사는 항상 성적이 좋습니다. 매주 성적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다른 조교사가 좀 얼추 비슷한 성적이라도 냈다면 그 조교사를 좀 선정하고 싶었는데, 좀 특출나게 성적을 낸 조교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김영관 조교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이 19조 김영관 조교사가 우승 2회, 2착 3회를 했습니다. 즉 9두를 출전을 시켜서 5두가 2착 내 입상을 했죠. 그러니까 뭐 복승률이 50%를 상회하는 그러한 성적을 냈고요. 자, 김영관 조교사가 지금 2015년도 들어서 41승입니다.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그 울줄리 조교사와 다승 경쟁을 했었거든요. 울줄리 조교사가 한 2승 정도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울줄리 조교사가 조금 뜸하면서 이 김영관 조교사가 벌써 41승을 올려서 울줄리의 31승과 10승 차이로 갭을 좀 벌려놨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무난하게 다승왕을 차지할 걸로 보이고, 2013년에 조교사 최초로 100승을 넘었습니다. 104승을 했고, 작년도는 좀 아쉽게 4승이 모자라는 96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월 첫 주가 끝났는데 벌써 41승이거든요. 올해 무난하게 이 페이스라면 또다시 100승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부터는 대상경주가 시작되는데, 대상경주하면 김영광 조교사잖아요. 김영광 조교사의 기대 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다음 주에 그 코리안 더비가 펼쳐집니다. 이제 19조 김영관 마방이 이제 국내산 3세마에 좀 기대를 많이 걸었던 마필이 서미트 명운과 영광의 태풍입니다. 이게 빠르게 경주를 출전을 시키면서 좀 빨리 키워낸 그러한 마필들인데, 요 두 마필 다 이 지금 2강이라고 할 수 있는 돌아온 연표나 나팔, 요 마필들에게 좀 능력에서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리안 더비는 이제 두 마필을 출마 등록을 해놨는데, 이제 서미트 명운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아예 출전 등록을 안 했고, 영광의 태풍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트리플 라인을 좀 출전을 시켰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기량으로 보면은 나팔과 돌아온 연표를 좀 넘어서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영광의 태풍은 이미 몇 번 떼봤는데 이제 좀 갭을 좀 보여줬고, 이제 상승세에 있는 트리플 라인 한번 이번 코리안 더비 때는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가장 큰 기대를 하는 마필은 록밴드라는 신의 마필입니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록밴드가 그 3세마 때 대통령배를 제패했고, 이어서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던 인디밴드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디밴드와 부마 모마가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코리안 더비는 이제 이게 데뷔가 좀 늦어졌다 보니까 출전 자격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7월에 있는 농림부 장관배 때는 이 록밴드도 출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농림부 장관배 아마 이 록밴드라는 마필이 기존 강자들을 좀 무찌르면서 우승을 하지 않을까 하고 좀 섣부르게, 이게 제가 워낙에 세게 보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록밴드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기수 부분입니다. 네, 기수 쪽에서는 이제 조성공 기수와 최시대 기수가 지난주에 나란히 3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탑으로 뽑아낸 기수는 최시대 기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승을 3회 했고요. 그리고 3착을 5번을 했습니다. 10번을 타가지고 우승 3회, 3착 5번. 그러니까 연승률이 80%죠. 최시대를 이렇게 좀 기대치를 많이 갖고 3복승으로 공략을 하신 분들은 고배당도 상당히 많이 맞췄을 수 있는 그러한 성적을 냈습니다. 승리웨이브, 위너스보이, 성산패총에 기승해서 3승을 했고요. 그리고 3착을 된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이 또 비인기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3복승식 배당을 좀 터트린 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최시대 기수의 특징은 보통 이제 뭐 유연명 기수나 조성원 기수나 이런 기수들은 앞에 가는 마필에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시대 기수는 각질에 좀, 그러니까 주행 습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도 잘 타고 선임마, 추임마,
모든 마필에 좀 기승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타는 걸 보면은 이제 경주 중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술도 이 경주에서는 내가 어떻게 타야 입상을 하거나 우승을 하겠다,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의 그 경주 전개를 이제 생각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대로 안 되죠, 모든 일이. 이제 돌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임기응변을 발휘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시대 기수가 그 임기응변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복귀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원래 작전대로 나왔는데 이게 전개가 안 풀리고 자리를 못 잡고 이랬을 때 대처하는 그 대처 능력 자체가 최시대 기수가 제가 볼 때는 부경 기수 중에 가장 그 대처 능력이 뛰어난 기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시대 기수는 기복 없이 항상 좋은 성적을 내주는 기수고, 지난주 베스트 기수로 최시대 기수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최시대 기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부문입니다. 네, 경주마는 제가 20조 최기용 마방의 에이스 마린이라는 마필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경마 4경주에 데뷔전을 치른 마필인데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우선 좀 경주 영상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게이트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외곽 전개를 합니다. 자, 내측에 좀 빠른 마필들이 제일 좋은 자리 선행과 바로 옆에 붙는 선두권 선입 자리를 붙었고요. 그러자 이제 유현명 기수가 마필을 약간 제어를 하면서 세 번째로 붙어갑니다. 자,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은 아주 센 마필들도 좀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 제일 셌던 마필이 이제 세강자라는 마필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3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삼강경주에 우승했던 JS올드도 데뷔전에서 4착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주마가 이제 실전 첫 경험은 좀 어떠한 변수가 발생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선두권으로 나왔다가 이제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약간 밀렸다가 지금 직선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조성권 마필 때문에 좀 초반에 제대로 직선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00m 남겨놓고 외곽으로 빼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내측에 가서 2착을 했던 마필이 이제 댄싱캣이라는 그 김영관 마방의 마필입니다. 이제 라스트 걸음을 비교해 보면 이 에이스 마리는 주폭도 크게 그냥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나가는데 이 댄싱캣 같은 경우는 좀 자세도 무너지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힘도 좀 데뷔전이었지만 좀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뷔전 이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 이전째는 훨씬 나은 걸음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경에 좀 인상적으로 뛰었던 마필은 데뷔전에서 우승한 최기용 마방의 에이스 마린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에이스 마린의 성장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지난주에 시행된 서울과 부산의 경주에서 각각 한 개 경주씩을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주 분석의 기본부터 디테일까지 이태복 전문위원의 분석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서울 경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경주를 선정하셨나요? 네. 자, 서울 경마는 일요일날 펼쳐진 1등급 레이스죠. 1등급 2000m로 펼쳐진 10경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좀 그전 분위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팬들이 어떻게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이데이라는 좀 충막감은 서 있는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이 마이데이가 조그만 앞말인데 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부담 중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능력마다 보니까 레이팅 점수가 높다 보니까 57.5였는데 뭐 58까지 극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강축으로 좀 인정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후차권으로 늘푸른 청룡, 그리고 싱그러운 아침, 그리고 이제 1군 승군전을 펼치는 베스트런, 그리고 좀 기본기가 있는 힐탑, 요 한 네 마필이 후차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팔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현장 상태, 마필 상태를 잘 봤는데,
마이데이도 상당히 베스트 상태였고요. 그리고 늘푸른 청룡은 그야말로 좋았습니다. 이전 경주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좋은 상태감을 보였고, 반면에 좀 베스트런은 직전 대비 약간 좀 마필 상태감은 좀 현장 상태감은 좀 떨어져 보였고요. 싱글런은 아침은 좋았고, 힐탑은 최근에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호전세 자체를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경마 팬들이 예측을 했을 때, 베스트런의 선행은 다들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빠른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베스트런의 선행은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늘푸른 청룡하고 힐탑이 좀 무빙 스타일로 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2코너까지는 스타트에서 1코너, 2코너까지는 좀 안배하고 가다가 후미권에 있다가 이제 건너편 직선주로 해서 서서히 선두권으로 가담을 했다가 3, 4코너 곡선주로 해서 이제 선두로 치고 나오는 그러한 무빙 성향의 그 전개를 했을 때 성적을 냈던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힐탑은 조금 상태가 저조하다 보니까 비교적 좀 덜 팔렸고, 마이데이를 축으로 늘푸른 청룡이냐 베스트런이냐 이렇게 이제 대끼리 준대끼리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의 늘푸른 청룡이 출장을 하면서 상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팬심이 거의 늘푸른 청룡 쪽으로 쏠리면서 늘푸른 청룡이 좀 낮은 대끼리를 형성했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 왜 이 베스트런이 여유 입상을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8번이 마이데이, 충마로 팔렸던 마이데이라는 마필이고요. 자, 지금 선행을 나선, 아주 여유롭게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5번마 베스트런입니다. 자, 직전 경주 2군 경주에서 58.5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선행으로 2착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그때 2군 때 뛰었던 페이스가 상당히 좀 빠른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승군전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무려 6.5kg가 낮아지면서 52kg, 아주 낮은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측했듯이 뭐 늘푸른 청룡도 잡고 가고 있고, 또 힐탑 같은 경우에도 맨 후미에서 좀 안배하고 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베스트런이 선행을 나가고 라이언 펀치가 바로 옆에 붙는데, 라이언 펀치가 센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조교 때 상태감은 올라왔는데 기본기에서 1군에서 입상할 능력만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5번, 6번이 앞선을 전개했는데, 뭐 마이데이는 어차피 탄력적인 말이니까 뭐 무리해서 압박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시점에서 늘푸른 청룡이 이제 무빙을 떠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맨 후미에 있는 힐탑 같은 경우에도 평소 각질대로 탄다면 이 두 마필이 이제 외곽으로 감고 올라와서 선두권을 좀 흐트려 놔야 되는데 안 뜹니다. 늘푸른 청룡도 끝까지 잡고 갑니다. 그리고 뭐 힐탑은 컨디션이 저조해서 그런지 아예 승부 자체를 걸지 않으면서 이 5번마 베스트런과 6번마 라이언 펀치가 그야말로 편하게 4코너까지 아주 느린 페이스로 힘 한 배 다 하면서 옵니다. 이거 못 잡죠. 이렇게 완벽하게 페이스 한 배를 하고 왔는데 늘푸른 청룡이 아무리 상태가 좋았다던 치더라도 이거 못 잡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데이가 왜 능력마임이냐면은 이게 베스트런이 완벽하게 안배를 하면서 낮은 부담 중량 이점으로 그냥 내리 뻗거든요. 근데 이것을 외곽에서 치고 나와서 라스트에서 따면서 우승을 합니다. 57.5 구중에서. 그러니까 마이데이는 확실히 센 말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요. 자, 6번마 라이언 펀치가 이 늘푸른 청룡한테는 한참 아래의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푸른 청룡이 못 잡았습니다. 왜냐? 4코너까지 완벽하게 페이스 안배하고 왔기 때문에 이 추임마들은 앞선의 마필들이 좀 서줘야 이게 넘어가지, 이렇게 앞선의 마필들이 계속 뻗어버리면 이게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푸른 청룡이 저는 왜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을까, 이걸 좀 상당히 궁금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우승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무빙을 뜨다 보면 아무래도 힘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이데이의 탄력으로 인해서 우승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이제 마이데이에 좀 맞춰서 뛰다가 직선에서 한번 넘어가는 작전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스트런이 상당히 전개상의 이점을 안고 여유 입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요게 좀 관건인데, 뭐, 마이데이는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안배하고 간 마필들 여유있게 외곽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게 봐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늘푸른 청룡은 이번 페이는 저는 뭐, 각질대로 타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행 습성대로 승부를 걸지 않아서 사착에 머물렀다고 보고요. 베스트런과 라이언 펀치는 약간 좀 전개상의 이점은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펀치가 이번에 3착을 해서 다음에 좀 약간 뭐 삼복승 쪽으로도 팔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다음 편성은 뭐 이러한 최적의 전개는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베스트런도 요 입상으로 인해서 다음에 분명히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다음은 좀 편성을 보고 또 앞선이 좀 치열한 흐름이라면 좀 배당 가치 면에서 또 자르고도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 경주를 보면서 마이데이와 늘푸른 청룡은 이제 완전히 컨디션 회복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요 두 마필은 좀 다음 경주에 세게 보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런과 그 다음에 라이언 펀치, 요 2, 3착 한 두 마필은 좀 약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주 분석 잘 들었습니다. 무빙마의 전개 변화로 인해서 경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은데, 다음 경주에는 늘푸른 청룡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경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부산에서는 어떤 경주를 선정하셨나요? 네, 부산 경마에서는 지난주에 뭐 999 배당, 뭐 999라고 할 수도 없죠. 999, 그러니까 2,000배가 넘는 배당까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배당이 터진 일요 6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1등급 레이스고 1900m 레이스인데 켈란이란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인기 뭐 최하위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어요. 그렇고 또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김영관 마방의 스피드메이드, 요 마필이 이제 졸전을 펼치면서 아주 큰 배당이 나왔는데, 자, 복승식이 무려 661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켈란이 우승하는 바람에 쌍승식은 2340배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또 1, 2, 3등 3복승이 또 1000배가 넘는 1126.7배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배당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제가 이 경주를 좀 선정한 이유는 물론 이제 큰 배당이 나온, 좀 기념비적인 배당이 나온 레이스라는 점도 있지만, 이 우승했던 켈란이라는 마필, 요 마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제가 켈란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예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직전 경주, 그러니까 이전 경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고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좀 추천드렸다가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간과를 했는데, 제가 이 켈란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린 이유는 불량주로 여건이면 뛸 수 있다. 근데 직전 경주가 좀 주로가 젖은 주로였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불량주로 여건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켈란의 선전은 불량주로 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경주 동영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번 게이트에서 발주를 한 마필이 켈란이란 마필입니다. 이희천 기수가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탔고요. 자, 하위군 때는 이 마필이 앞에 가던 마필이었습니다. 현역력이 출중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힘이 좀 모자랍니다. 파워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이 상위군에 올라와서는 이제 앞선에 가다 보면 힘 부족을 보이면서 항상 라스트 부족에서 라스트에서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방에서 아예 추임마로 각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군 때까지는 그래도 좀 상대를 만나면 입상도 하고 그랬는데, 1군에 와서는 좀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후미권에 있다가 추입을 쭉 올라오는데 이게 좀 파워가 부족하다 보니까 라스트에 가면 그 탄력감을, 그 올라오는 탄력을 끝까지 살려내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불량주로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 불량주로 여건은 주로가 워낙에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 마필이 4코너까지 좀 힘을 좀 덜 쓰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힘을 비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불량주로 여건이면 이제 올라오던 탄력을 결승선까지 그냥 내리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강하게 봤었던 마필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맨 후미에서 지금 안배하고 갑니다. 근데 이 경주를 보면은 이게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게 불량주로다 보니까 다들 앞선에서 버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좀 오버페이스를 했죠. 선입권의 마필들이 오버페이스를 하고요. 자, 켈란이 지금 내측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중위권에서 힘안배를 하고 왔던 바셀로 파크도 역시 페이스 안배 효과를 보면서 치고 올라오고요. 초반에 이제 선입권에서 IM 넘버원 페이스를 따라갔던 마필들이 좀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겁이 무뎌지는 사이에 이제 4번, 5번 두 마필이 1, 2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초고배당을 터뜨렸던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면서 이 켈란이란 마필이 이번에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경주에는 좀 더 관심이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건저주로 여건이라면 좀 세게 보기 힘든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세바 파크도 좀 전개에 있죠. 그러니까 바세바 파크는 중위권에서 이 펜스 따라서 제대로 페이스 안배를 했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오바를 하면서 들어온 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다음 경주에 이번 경주만 놓고 또 인기마로 팔릴 텐데 좀 약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1등항해사라는 마필은 좀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통해서 다음 경주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1등항해사다. 요 마필이 원래 이제 적임 기수인 조성곤 기수가 기승하기로 됐는데 조성곤 기수가 1경주에 우승하고 나서 좀 부상으로 김어수 기수로 현장에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좀 빠른 페이스 잘 합류해서 계속 뛰면서도 끝까지 걸음을 유지했다는 점. 그러니까 좀 하이 페이스를 소화했다는 점에서 1등항에서 다음 경주 나오면 좀 어느 좀 중위권 편성만 된다면 한번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경주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배당이 나왔던 경주였는데요.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마필들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지난 경주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마필들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코너입니다. 경마는 혈통 스포츠다라고 하는데 경마 팬들에게 혈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혈통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네. 자, 뭐 혈통의 스포츠다 맞습니다. 혈통 좋은 마필들이 잘 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 혈통 이 코너를 통해서 뭐 시스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현재 이제 뛰고 있는 마필 중에 좀 관심이 가는 혈통적으로 관심이 가는 마필 그리고 또 이제 신마가 데뷔전 치르기 전에 혈통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안 더비를 앞둔 방송이 될 거예요 저희 방송이 그럴 때는 이제 뭐 혈통으로 보는 코리안 더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좀 혈통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번 주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주제는 자 목의 형제말을 그러니까 목의 형제 마필들을 주목하라 이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마 팬들이 혈통을 볼 때 부마를 보는데 왜 모마도 신경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경마 팬들이 쉽게 접하는 게 이제 예상가들도 많이 그래요. 설명하다가 뭐 매니피 자마다, 뭐 액톤파크 자마다 그러면서 뭐 어떠한 자마들은 뭐 거리 적성이 짧다, 또 어떠한 자마들은 거리가 늘수록 유리하다 이러한 멘트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올해 이제 리딩 사이어 가장 자마들 수득 상금이 높은 마필이 매니피입니다. 역시 뭐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매니픽인데 지금 매니피 자마가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뛴 마필들이 108두예요. 그 다음에 뭐 액톤파크,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액톤파크인데 73두, 뭐 디디미 64두, 크리켓 83두 이렇게 이 북의 자마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안 생기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변별력을 좀 보려면 모마를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혈통하면은 이제 혈통 사이트 가면은 도시지 이론이네 뭐네 복잡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DI 수치, CD 수치 이런 거 보면서 거리 적성도 예측을 해보고 뭐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가장 이렇게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좀 쉽게 일반 경마 팬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요 말은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모계 형제말, 그러니까 모마가 얘만 낳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네. 마리씩 낳는데 얘 이제 오빠나 얘가 앞말이면 오빠나 누이가 어느 정도 뛰었냐 그걸 좀 보면은 좀 답이 나옵니다. 네. 그게 거의 대부분 각질도 비슷해져요. 그리고 이게 스프린트 계열인지 아니면 스태미나가 좋은지도 그 모계 형제 마필들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경마 팬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뭐 매니피 자마라고 다 잘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모마들은 1년에 한 마리씩만 낳고 또 이게 경주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도태되는 마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계 형제마가 잘 뛴다 하면 얘도 잘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지난주 금요경마 성적을 놓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봉질주라는 마필이 1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주행 심사 때 좀 그렇게 즉시전략감으로 평가를 못 받았던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인기마였는데 이게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제가 아까 부경경마에서 다음에 차기에 주목해야 되는 마필로 1등항해사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필과 부마, 모마가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었죠. 그리고 청춘열차라는 마필이 조성곤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을 했거든요. 이 마필도 모계 형제가 좀 많습니다. 근데 에듀유원트, 금강비경, 헤이주드 요 마필들이 하이군 때 다들 앞선에 가서 우승을 했던 마필들입니다. 빠르게 성적이 났던 마필들인데 이 청춘열차도 앞선 전개를 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했던 승리웨이브도 모계 형제 마필에 알파 트리플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승리웨이브도 전형적인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네. 근데 알파 트리플도 역시 마찬가지고 빠르게 2군까지 올라갔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을 일례로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이군 때부터 모계 형제 마필들하고 좀 얼추 비슷하게 성적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볼 때 가장 먼저 볼 게 모계 형제마가 있는지 그리고 그 모계 형제 마필들이 어떠한 특징이고 어떠한 성적을 냈는지 요것을 좀 주목해서 보면은 혈통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이번 주는 모계 형제마 꼭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계 형제마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금주에 펼쳐질 레이스를 미리 분석해보는 레이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금토일 각각 한 개 경주를 선정하여 분석해볼 텐데요. 먼저 금요일 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어떤 경주를 선정하셨나요? 네, 금요 경마는 제 9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국 3등급 레이스고요. 1800 레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어서 요 경주를 선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출마 등록 현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퀸투아츠라는 마필이 이제 거리를 늘려 나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워낙에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축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퀸투아츠는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이제 오쿠스 앞말 3세마 대상 경주가 이제 여름에 펼쳐지는데 지금 이제 그 오쿠스의 우승 후보다 이렇게 좀 거론되는 마필들이 19조 김영관마방의 장풍파랑 그리고 지봉사랑이라는 또 마필 오피서 자마인데 지봉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후지희 기수가 안장이 밀려서 좀 소요가 좀 일어났었던 그때 안장이 밀렸던 마필이 영웅볼트라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오쿠스의 우승 후보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퀸투아츠가 오쿠스를 제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은 아직 어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마체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3세마가 아니라 한 4세, 5세마다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체 완성도가 빠르게 일어났고요. 보여준 경주력 자체가 너무나 우수합니다. 스피드, 지구력 모든 걸 좀 겸비하고 있고 또 주행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마필들이 롱런 하는 거는 주행 자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행 자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구경주는 이 퀸투아츠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이 퀸트 아츠를 축으로 이제 여기에 동반 입상마가 어떠한 마필이느냐 요 게임으로 보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마필은 14조 윤주영 마방에서 출전하고 있는 추임마죠. 조광이라는 마필입니다. 먼저 제가 동영상을 한 경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좀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이 점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꽤 오래된 동영상입니다. 2014년 작년이죠. 작년 7월 6일 날 펼쳐진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경주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5번 게이트 문중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 조광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대상경주였는데 이때 그 최강의 마필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이 한강액이죠. 준우승했던 마필이 금포스카이. 그리고 3착을 한 마필이 이제 네버신비포입니다. 농림부 장관배 우승마죠. 이렇게 이제 짱짱한 최강의 마필 세두가 있고 이제 조광은 여기서 이제 추입으로 5착을 합니다. 근데 이 경주 조건이 지금은 이제 레이팅 시스템이라 대부분의 경주가 이제 핸디캡 경주인데 요건 이제 별정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광이 앞마림에도 불구하고 56km, 그러니까 뭐 한강의 기적 이런 게 55km인데 56km 더 달고 뛰었던 레이스입니다. 근데 요번에 부담 중량 부여가 51.5입니다. 그러니까 또 부담 중량도 상당히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제 추임마기 때문에 앞선에 센 마필들이 가고요. 여기서 이제 문중원 기수가 아무래도 대상경주다 보니까 좀 센 놈이 있어도 승부는 걸었죠. 그리고 외곽으로 치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전개가 안 풀립니다. 다나카 마필에 의해서 좀 더 외곽을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4코너 도는 시점에서 좀 타마필 때문에 너무나 큰 방해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동현 기수가 파고 나오면서 문중원 기수가 크게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이제 막강한 뚝심을 발휘를 합니다. 자, 지금 내측에서 올라가고 있는 마필이 남도 트리오, 정글집, 이런 마필들이 좀 1, 2, 3등한 마필들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요 두 마필은 완전히 페이스 안배를 하고 내측에서 지금 추입으로 올라오고 있고, 자, 4코너에서 크게 방해를 받았던 조광이 꾸역꾸역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보이면서 남도 트리오를 넘어섭니다. 자, 선두권 마필들과는 큰 차이가 났죠. 대차로 지긴 했습니다. 한 13마신 정도 선두권 마필들하고는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이 남도 트리오, 안배하고 갔던 남도 트리오, 그리고 이제 조광을 방해했던 마필이 황금빛 주중이라는 좀 센 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담 중량 56kg.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조광도 분명히 능력마다는 것을 보여준 레이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마필이 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이번에 51.5 상당히 낮은 부담 중량입니다. 자, 퀸트 아치에 붙여서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조광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퀸트와츠 조강의 금주 입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경주는 어떤 경주를 선정하셨나요? 네, 토요일은 마지막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 11경주, 혼 3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이 경주도 제가 두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5조 김승군 마방의 금색이라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23조 유재길 마방의 대마지존이라는 마필, 요 두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는데, 우선 대마지존은 직전에 이제 공백기를 크게 두고 1400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행 가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마지존이라는 마필이 이제 2세마 때 빠르게 데뷔를 하면서 아주 어린 말이었는데 3연승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3연승을 하면 바로 2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4군에서 우승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3군에서 우승하면 바로 2군을 가요. 근데 2세 어린 마필이 너무 빨리 승군을 해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2군 마필들은 힘이 좋고 좀 센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리도 거의 1800 위주로 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힘 부족 때문에 전혀 성적을 못 냅니다. 그러다가 휴양을 갔다가 가서 뭐 거세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번에 복귀전을 했는데
복귀전에서 바로 선행 가서 입상을 했는데 여기서 좀 하나 봐줘야 될 게 이 대마주전이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입상했던 게 이제 라스트에 걸음이 완전히 퍼져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도주성으로 뛰었기 때문에 벌어놓은 착차로 이제 버티면서 이착을 했는데 이때 4코너 도달 타임이 54초 5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페이스 안배를 안 하고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경주 거리가 1200입니다. 이제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관건인데 직전처럼 좀 내측 게이트에 포진이 된다면 하이 페이스로 이렇게 거리가 1200이다 보니까 직전과 마찬가지로 좀 도주 승부를 봐주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직선 걸음 라스트가 좀 많이 섰기 때문에 요 마필을 축으로 놓고 하기엔 좀 불안하죠. 하지만 배팅권으로는 안고 가야 될 마필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축막감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금색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금색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1200에서 상당히 좋은 경주라고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는 조금 관심권에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경주 뛰는 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게이트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스타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하이군 때는 뭐 선행 가서도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 김기배 기수의 6번마 산타마리로 인해서 좀 전개가 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선에 어차피 선행 가는 두 마리는 있고요. 여기서 자리를 못 잡자 이제 유승환 기수가 김기배 기수 뒤로 붙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어하는데 또 내측에서 박태준 기수와 김동철 기수의 마필들이 치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개가 좀 꼬이면서 좀 외곽 후미로 밀리고 뜁니다. 여기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4코너 돌면서 마필을 놔줬을 때는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좀 스피드를 보이고요. 좀 치고 올라오는 걸음인데 약간 또 내사를 하면서 탄력감을 좀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끈끈함을 보이면서 6착으로 경주를 통과를 하는데 가만 보면은 이제 전개가 꼬였다는 점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보면 끝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법이나 주폭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제 6착을 했는데 좀 착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가 상당히 빠른 주로다 보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전혀 쓰지 않으면서 좀 걸음을 남기고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내측 게이트고 전개만 좀 원활하게 풀린다면은 이 금색이 충분히 입상할 전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경주 복귀상 전개에 꼬인 것 때문에 좀 후미권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금색이라는 마필을 좀 축막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토요일 마지막 경주 10일 경주는 이 금색이라는 마필을 제가 좀 축막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마지존이라는 마필도 배팅권에 안고 가시라 이렇게 두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세기의 입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일요일 좀 미리 분석해보는 경주는 5경주, 좀 하이군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요일 5경주 4등급 1200m 혼합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한 마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조 배대선 마방의 아틀라스 2입니다. 주행 심사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라 데뷔전부터 좀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인데 사착에 그쳤습니다. 우선 데뷔전 경주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게이트입니다. 스타트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밀어붙이는데 중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위권을 따라가는 전개를 펼칩니다. 이 경주가 좀 배당이 나왔었죠. 이 박태준 기수의 그랜드 마케팅이 주행 심사 때 상당히 날카로운 탄력은 보였습니다. 근데 초반이 상당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1000m다 보니까 박태준 기수의 마필이 좀 안 팔렸습니다. 근데 박태준 기수의 마필이
우승을 하면서 좀 배당을 나왔던 레이스입니다. 자, 4코너 완전히 돌아선 뒤에 장철 기수가 추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주 첫 경험이다 보니까 주행의 안정감,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는 부분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끝걸음까지 상당히 좋았고요. 자, 외곽에서 블러싱 바우라는 강마가 좀 초반이 워낙에 미흡했기 때문에 추입으로 올라왔지만 3착에 그치고 이 아틀라스2는 큰 착차 없이 사착을 합니다. 자, 이번에 1200m입니다. 1000m가 아니고 1200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마필을 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마필이 데뷔전 때 무려 체중이 주행 심사 대비 20kg가 증가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그동안 많이 경주를 경험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데뷔전에서 입상하거나 우승하는 마필들이 보통 주행 심사보다 체중이 줄어 나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행 심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안 하고 통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군살도 빠지고 이러면서 체중이 좀 줄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데뷔전 입상말들을 보면은 체중이 줄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오는 마필은 거의 대부분이 입상에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틀라스2가 데뷔전 때 20kg, 그러니까 주행 심사 대비 20kg나 체중이 증가돼 나오고도 이 정도 뛰었다는 거는 상당히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마 체중이 빠져나올 걸로 예측은 되는데 이 아틀라스2 현장에서 체중까지 또 한 10kg 정도 줄어 나온다면 더 세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주 분석 잘 들었고요. 아틀라스2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인사드린 방송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연이었습니다.